필라테스 한지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어떤 워크숍 들으셨어요? 하면 정말 너무 재밌겠다 하는 워크숍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들어요? 하는 주제들도 있단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례 필라테스 더 밸런스에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로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더 밸런스 위례점 오정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항상 센터 명의 의미부터 여쭤보게 되는데 선생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네, 원래 저희 센터가 사단법인 대한필라테스 연맹이었고 지금 현재는 한국종합움직임 아카데미라고 해서 히마라는 이름의 협회 소속 센터거든요. 원래는 협회장이셨고 지금은 교육위원장이신 노수연 교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협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자라고 하셔가지고 함께 시작을 했어요. 교수님이 이름을 한번 예쁘게 지어봐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밸런스드 바디 호스팅 센터여가지고 필라테스를 통해서 신체 밸런스를 잡자, 그래서 필라테스 더 밸런스라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제가 온 데는 위례에 있는 센터잖아요.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프랜차이즈 개념은 아니고 패밀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노 교수님 제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담에 먼저 만들고 부산에서 운영하는 친구들이 교육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름을 사용해 볼까? 똑같은 메소드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부산이 생기고 이후에 여러 선생님들이 저희도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요 해서 저희 협회 내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밸런스 바디 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선생님들이 같이 활동한다는 느낌으로 이름을 똑같이 쓰게 됐어요.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을 받아서 확장되는 느낌은 아니고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모든 필라테스 더 밸런스 센터들이 전부 밸런스드 바디 호스팅은 아니에요? 그렇죠. 호스팅은 이제 본점인 청담점이 호스팅 센터가 되는 거고 위례점이나 논현점이나 센텀처럼 이제 마스터가 있으면서 교육도 하는 곳은 ATC라고 해서 교육센터 같은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곳. 그럼 선생님은 현재 어떤 교육을 하고 계세요? 전 지금 밸런스 바디 매트부터 리포머 과정, CCB 과정, 코어 라인, 보디바 이런 실기 과정을 모두 교육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그 호스팅 과정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밸런스 바디 교육은 2010년부터 경험을 했었고 마스터 과정은 2013년에 밟게 됐거든요. 2013년에 자격을 취득하고 와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필라테스 자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무용을 했거든요. 세종대 무용과에 진학을 해서 내가 꿈꾸던 학교에 왔어. 신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척추 분리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기를 계속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실기할 거면 잘 조절해서 참으면서 해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아픈가 보다 했는데 이게 한 며칠 지나다 보니 옷을 못 입겠는 거예요. 근데 저 되게 보수적이어서 진짜 열심히 학교 다니는 애였거든요. 근데 학교를 못 가겠는 거지. 옷을 못 입어서 바지를 입는데 한 3-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병원에 갔더니 저 허리가 난리가 난 거죠. 이미 추간팔 탈출증을 넘어서 퇴행성이 몇 군데나 진행이 돼가지고 다 새카맣게 이렇게 디스크가 변해 있어서 재발 운동을 처음에 병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막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노수연 교수님께서 필라테스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내가 이걸 교육을 할 거야. 너희도 이거 한번 배워볼래? 하고 제자들에게 권하실 때였어요. 근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픈 상태니 이게 재활 운동이니까 도움이 될 거야. 한번 해봐 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경험을 했는데 그 동작들이 제가 병원에서 하는 것들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발레단 준비하고 실기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니까 나는 이왕 운동하는 거 자격증을 목표로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잘 못 걷고 엄청 아플 때 시작했어요. 그때 운동을 시작을 해서 너무 통증이 심한 상태인데 매트에 누워서 누추럴 포지션 만드는 게 정말 너무 고역인 거예요. 아무리 서포트를 하고 편한 자세로 동작을 하라고 하셔도 일단 나에게 눕는 자세가 편치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꼭 참으면서 그냥 이왕 시작한 거 자격은 따야지 이제 이러면서 매트 과정을 마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재활이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노수연 교수님이 엘리 헐먼
필라테스 과정을 한국에 호스팅을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센터가 생겼는데 기구 과정은 진짜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경험만 해보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리포머에서 동작을 하는데 갑자기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적당한 쿠션감에 누워있기도 좀 편하고 다리가 올라가 있으니 내가 좀 부담이 적고 척추에 말지 않았는데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리포머라는 기구를 해보면서 느껴서 이제 완전히 매진하게 되었어요. 그럼 강사를 해야지? 라는 마음도 그때 먹으신 거예요? 아니요. 강사를 해야지라는 마음도 없었고 제 몸이 안 아프면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대학생이어가지고 그냥 자격을 취득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무용과를 나왔고 무용과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였고 이론 공부하고 이런 게 그냥 재밌었거든요. 필라테스는 그냥 하나의 스펙을 하나 쌓아놓는 거?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의 스승님의 센터기도 하고 거기 실장님이 저희 선배셨거든요. 저희가 막 기구 과정을 따서 열심히 하고 있고 센터에서 살면서 막 운동하고 막 외우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어디에 강사를 뽑는다고 한다. 너 아르바이트처럼 한번 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것은 대학생이어가지고 거기서 안 받아준다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 선생님 너무 훌륭하고 막 너무 잘하고 막 이렇게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또 일을 하면 열심히 해야지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곳에서도 아기 낳기 전까지 7년 넘게 일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조교 생활하고 학교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강사를 계속 하고 있었죠. 진짜 일찍 필라테스를 만나게 돼서 강사 생활도 진짜 일찍 시작하셨고. 맞아요. 제가 시작할 때 필라테스라는 게 엄청 생소할 때여가지고 네. 서울에 한두 군데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일 때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운 좋게 취직이 된 거죠. 그럼 선생님은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원래?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엄청 매력을 느끼긴 했어요. 그리고 발레를 하고 있긴 했지만 실기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이나 연구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학교든 어디서든 강의를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석사, 박사 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발레 관련된 일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필라테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대학 강의를 처음에 무용으로 시작을 했고 무용 때문에 다른 학교에 강의를 가게 됐지만 거기에서 또 필라테스 관련된 수업을 받게 되고 필라테스 때문에 뭔가 일이 더 확장되는 느낌이었어요. 또 발레하는 친구들의 실기를 가르칠 때도 내가 필라테스를 배웠더니 이 친구들 몸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이 운동 자체에 굉장히 호감인 상태에서 나하고 잘 맞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강의를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무용 그리고 필라테스에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 강의가 정리돼서 조금 줄어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세종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수업을 하던 곳이고 목요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무용 관련 이론 강의도 하고 필라테스 강의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운동 재활 영역으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센터 운영을 하시고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다른 활동도 하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요즘에 시작한 것은 유튜브를 꼭 해야지 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저희 협회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지금 100기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랑 만났던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시단 말이죠. 과정이 끝나고 취업을 하시고 워크숍을 정말 많이 들으세요. 어떤 워크숍 들으셨어요? 하면 정말 너무 재밌겠다 하는 워크숍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들어요? 하는 주제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저희 센터에서는 원래 뭐 궁금해요 하면 막 알려주긴 하거든요. 여기서만큼은 돈을 쓰지 마세요를 하고 있기는 한데 딴 분들이 이제 점점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워크숍에 끌리는 거예요? 질문을 했더니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걸 배우니까 아무리 선생님들이 그 속에서 이런 식으로 회원을 응대해야 되고 이렇게 자세 분석을 해서 운동을 가르쳐야 돼요를 알려줘도 동작을 배우고 그 동작을 행하는 것이 집중이 되다 보니 시험이 끝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건 동작과 티칭 외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워크숍을 찾아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하나는 실제 수업에서 쓰는 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너무 바빠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나 별로 안 바빠. 질문하세요. 라고 했더니 경력이 짧은 선생님들은 질문을 막 하셨거든요.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냥 툭툭 편하게 대답을 하니 이거 찍어 놓으면 안 돼요? 라고 선생님 한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뭔가 정하고 찍는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해요. 그
그거 지금 좋았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거 찍어야 돼요.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찍어주시죠.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브랜드가 오랩이라는 브랜드거든요. 그 네. 브랜드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재작년이었나? 갑자기 모두가 아이디어가 터지는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오게 됐던 선생님이 그림을 엄청 잘 그렸거든요. 원래 본인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 친구에게 뭔가 의뢰해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먼저 나왔고 옷을 한 장 만들었어요. 저희끼리. 그랬다가 그럼 우리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만들어보자. 이런 게 시작이 돼서 오랩을 만들었죠. 어디 막 판매를 많이 하기보다는 저희끼리 입고 좋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저희 좋아하는 분들이 사고 싶다 그러면 선물도 주고 판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시작이 됐어요. 현재 팔고 있는 게 있어요. 오랩에서 만든 제품 중에. 저희 조기 앞에 막 전시해 놨거든요. 티셔츠, 가방, 한인쌤 드릴 것도 제가 챙겨놨어요. 가방이나. PD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쇼핑몰 이런 건 없고 사실 저희 정말 소소하게 저희끼리 네. 만들어서 공유하는 느낌이어서 DM 보내주시면 이제 거기에서 설명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운영한 지는 처음 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3년 4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1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미래점을 오픈하고 나서야 강사분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 저는 원래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성격이었고 제가 수업을 다 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강사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분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지가 걱정이었어요. 저는 사실 강사님들을 뽑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채용하는 걸 공고 낸 적도 거의 없고 제가 낯을 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여기 센터에서 일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저에게 교육을 받았거나 어쨌든 저와 안면이 있고 몇 번 보고 일단 저에게 호감이 쌓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이고 모셔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게도 센터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해주고 진심으로 일을 해줘요. 그래서 같이 막 생활하고 부대끼고 재밌게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관계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그걸 좀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때 너무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 이 관계가 더 좋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같이 나아갈 방향이 맞으면 관계가 계속 좋게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하고 싶어를 물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방향을 제가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선생님이 만들 수 있었던 게 관계에서 나온 게 되게 많겠구나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근데 사실 관계를 중요시하는 만큼 어려운 부분도 더 크게 와닿잖아요. 조심스러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고 아기를 낳지 않았으면 혼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둘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경 쓸 게 많아지고 저도 이제 사실 상황 때문에 강사님들을 채용하게 된 거죠. 저도 최근에 인지를 한 거거든요. 나는 완전 관계 중심이구나. 그러다 보니 회원들과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맺어지고 있고 15년, 6년 된 회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관계들이 모여서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2명 몇 살이에요? 첫째는 중1이 되었고 둘째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필라테스 하나요? 네, 첫째는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본인의 친구와 또 다른 친구가 3명이서 단체 수업을 받고 있고 둘째는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고 원래 여기 강사님 퀴즈 수업도 듣고 이랬던 친구여서 언니하고 한 번씩 와가지고 주말에 저한테 운동을 배우기도 하고 제가 키즈 필라테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모델로 그 친구들이 참여를 해주었어요. 키즈 필라테스 워크숍 하면 그 친구들이 시범을 보여주거든요. 즐거워하며 우와. 엄마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키즈 필라테스 관련 서적을 한국에서 찾아보려고 하니 없더라고요. 아, 내가 그럼 하나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나오는 거다 보니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출판사에서도 좀 힘들어 하셨는데 2년 반 동안 다시 수정하고 왔다 갔다를 했거든요. 시간이 꽤 걸려서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였어요? 아이들의 감각을 깨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였어요. 운동 신경이 발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극이 저 어릴 때만큼의 자극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놀이터나 뭐 학교 운동장 이런 데 있는 놀이기구들도 우리 어릴 때만큼 자극이 되는 기구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그런 자극을 이런 데에서라도 주는 게 좋지 않나? 신경을 자극시키는 움직임을 어릴 때 해주는 게 좋다. 이게 이 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니어 관련해서도 어떤 컨텐츠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센터에도 어머님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왕성한 시니어 분들도 있지만 강사님 한 분이 네. 시니어 관련된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우연히 저희 여기 11층에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할머님들이 다 부축을 받으면서 차를 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런 분들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라고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저희 둘이서 이제 올라갔죠. 저희가 운동을 제공하면 어떨까요?가 시작이 되어서 잘 되고 있거든요. 논문이 우와. 끝났는데도 선생님이 계속 올라가서 수업을 하세요. 그런 식의 접근으로 수업 프로그램도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뭔가 시니어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하면서 근데 우리 할머니를 그러니까 할머니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걸 잘 안 보거든요. 그때 POT 관련 촬영을 하게 된다 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이시지? 하고 봤는데 너무 호감인 거예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운동을 근처에 살고 계실 때는 항상 시켜드렸었고 근데 어머니도 운동을 하고 계시길래 엄청 찾아봤어요. 처음 모습이랑 최근이 너무 다르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지 이랬는데 할머니가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할머니 여기 무릎 사이에 봉기 와서 이렇게 하셔야 돼 이랬는데 지금 할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 뭉클해가지고 막 눈물 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센터에 있는 기구들은 전부 밸런스 바디인가요? 네, 모두 밸런스 바디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밸런스 바디 교육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기본 기구들 플러스 뭐 뉴버전 기구들까지 모두 구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회원님들이 오시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여기 교육센터여서 아마 다른 곳에서 안 해보셨을 법한 기구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강사님들도 모두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선생님들이어서 비슷한 형태의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편이죠. 무디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실 때부터 고안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전 센터에서는 캐딜락 기구에 달아 쓰기도 하고 스프링보드 바 위에 달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러다가 공사 계획을 하면서 보디를 달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높이나 약간 위치를 처음 공사 때부터 그러면 인테리어를 이것뿐만 아니라 신경 썼던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두통이 엄청 심해요. 시신경이 예민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불빛에 대한 자극이 엄청 예민해가지고 저는 운동할 때 누워서 불빛이 나에게 오는 걸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머리가 아파지는 스타일이어서 저희가 누워서 운동하는 기구 위쪽은 다 간접 조명을 설치했어요. 이 공간은 서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넣어 놓다 보니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조명들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 시려운 게 너무 싫어요. 제가 처음 운영했던 센터는 전기 필름으로 바닥 공사를 했거든요. 그 전기장판에 있다가 손 만지면 이렇게 전기 통하는 거 아시나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온돌 공사를 해서 항상 따뜻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히터를 별로 켜지 않고 따뜻한 환경에서 운동이 되게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내가 이 온도를 계속 고수할 수 있나가 고민될 만큼 바닥이 좀 많이 들었고 천장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올해 새로운 계획이 있나요? 필라테스 한 지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의논을 드렸는데 한번 해봐봐 라고 하면서 응원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독립된 브랜드와 협회를 세워볼 예정입니다. 저랑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하나의 독립된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라테스 에듀케이션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교육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고 워크숍을 열 수 있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협회에서 독립을 하다 보니 센터 이름도 뭐 물론 유지를 해도 되고 바꾸어도 되고 하면서 이제 편하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교수님은 너희가 하는 건 다 응원한다 라고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필라테스는 사실 저의 삶이죠. 삶의 일부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큰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필라테스를 안 했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릴 때 허리가 아팠던 게 지금 그렇다고 아예 아프지 않아요도 아니거든요.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도 필라테스는 너무 중요하고, 남들에게 알려주는 재미, 제가 이제 가장 즐거워하고 보람차게 느끼는 영역이기 때문에 역시 필라테스는 제 삶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 삶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래의 필라테스 더 밸런스의 오정아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